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과 또 추진, 과제 등을 알아보는 창조경제 공공기관이 주도한다 시간입니다. 네, 국내에서 유일한 언론인 재교육기관이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역할과 역점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이사장님 지금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 신문법에 의해서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재단의 역할은 이 언론 산업 진흥을 통해서 언론과 함께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요즘 근데 언론도 참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뭐 기술도 발달하면서 뉴스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신문의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흔히들 지금 신문 산업의 위기라고 말들 합니다.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10년 전인 2004년도에 신문에 대한 이 열독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보는가 하는 그 열독률이 74%였습니다. 근데 꼭 10년이 지난 뒤인 2013년 말 현재 그 신문에 대한 열독률은 34%로 급격히 급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만든 그 뉴스를 신문 페이퍼로 보지 않고 그 인터넷이라든지 모바일로 나타난 그 뉴스를 열독한 사람 그 수치까지 다 합하면 이른바 그걸 결합 열독률이라 그러는데 그 수치를 다 합하면 똑같이 74%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퍼에 관련된 관심도는 떨어졌다 하더라도 뉴스에 대한 관심도나 뉴스 시장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는 모바일에 대한 그 뉴스 열독률이라든지 또는 광고가 급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볼 때 그 종이 신문의 위기는 있을망정 뉴스 산업은 위기라고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모바일 뉴스나 이런 새로운 디지털 뉴스의 급성장 속도를 볼 때, 그 지금의 뉴스 시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신문 산업이 얼마든지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미 전통적인 신문사들이 요즘 흔히 쓰는 디지털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인터넷이다, 모바일이다, SNS로 다양한 뉴스를 제작, 유통하고 있는 이런 변화를 지도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은 이런 언론사들과 공동으로 또는 선도적으로 이러한 새로운 그 미디어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모바일용 뉴스 포털을 설치하는 작업이라든지 공용 제작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또 뭐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제작해서 그거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이런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제 언론인들의 어떤 재교육 이런 곳에 이제 많은 어떤 노력을 하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이외에도 어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들 다양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군요. 기본적으로는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뭐 국내외 교육, 연수 교육을 실시한다거나 또는 뭐 언론 관련 연구 사업을 한다거나 또 정부 광고 대행 사업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뭐 언론인 금고 사업이라든지 저작권 사업이라든지 또 뭐 읽기 문화 확산 사업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신문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인 NIE 사업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지향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언론재단의 그 미션이 예. 그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의 사업의 이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의 정보 복지 향상에 있고 네. 지향점은 당연히 국민이 되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이 국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그거 하는 것은 지금 재단이 갖고 있는 재원,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예산들이 전부 국민의 돈입니다. 예. 네. 그래서 국민의 돈으로서 왜 언론사를 지원하느냐? 국민들에게 정보 복지 향상을 하기 위해서 좋은 정보, 또 유익한 정보를 잘 서비스해 달라. 네. 이런 뜻에서 그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는 언론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잘해달라고 국민의 돈으로 언론사를 지원해주고. 예. 네. 그러면 그것이 잘해주면 그거는 그 정보 복지는 국민으로 돌아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향점은 결국 국민이고 또 국민의 돈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사장님 요즘에 이제 모든 분야에서 창조 경제가 참 화두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는 창조 경제 어떤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우선 언론재단의 이 창조 경제를 살피기 전에 언론에 있어서의 이 창조 경제가 뭔지 네. 또 요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전통적으로 언론은 이 뉴스 컨텐츠를 제작 배포하고 또 광고로 그 수익 구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이었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은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언론사를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신문의 경우에는 이 디지털 퍼스트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네. 변화가 있고 또 지금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보면 활자 매체와 전자 매체가 융합해서 동시에 이걸 접합한 이런 이 신문 제작, 뉴스 제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예. 또 됐고 네. 또 온라인으로 제작 또는 유통 또 그리고 특히 우리 앵커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마감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예. 이런 변화에 대응하지 하려면 이 전통적인 신문이 변하지 않을 수 없고 네. 또 변화하려면 혁명적인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네. 그래서 그 결국 이 지금 활자 매체인 신문은 그 본거지인 종이 신문은 유지하되 네. 인터넷 신문도 운영해야 되고 그렇죠. 모바일 뉴스도 생산해야 예. 되고 지금 이렇게 두 개, 세 개를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신문 콘텐츠를 제작하려면은 결국 좀 복잡하고 다양한 시스템들을 운영하면서 또 경영도 조금 다른 수익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하면 뭐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뒤집어서 보면 전혀 새로운 어떤 가치나 뭐를 창출할 수 있는 브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브루오션이 생겨난 것이 어찌 보면 언론에 있어서의 창조 경제 영역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재단은 이런 상황에 놓인 그 언론사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접하는 다양한 매체들이 많아졌고 네. 또 이제 기자들, 다른 타사 선배들 보면은 뭐 마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냥 바로바로 해서 그렇습니다. 송구하고 바로바로 네. 뜨고 굉장히 일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그런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물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창조 경제의 영역이 언론에 있어서는 그걸 실현하려고 할 경우에 이런 창의성도 필요하고 예. 또 신기술도 필요하고 또 다른 매체와 융합도 필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작 인력도 많이 좀 달라집니다. 그
방송사에는 보면 여기 무슨 오디오맨도 있고 비디오맨도 있고 뭐 기술 감독도 있고 이렇지만은 신문에는 그렇게 많이 없었지만은 예. 그쪽도 이제는 비디오도 있어야 되고 오디오도 있어야 되고 뭐 나중에는 디자이너까지도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네. 그래서 이런 또 그렇게 하려면 제작 인력도 새로 또 투입돼야 돼 해서 이런 분야들이 어쩌면 새로운 산업이라 할까?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그런 일자리 군들이 또 생기는 그렇죠. 것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이 뉴스 제작 인프라 구축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비롯해서 그 재단이 갖고 있는 이 거대한 빅데이터가 있어서 네. 이것을 활용한 새로운 창업 소재를 생산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를 네. 우리가 앞으로 제공을 하면 네. 그는 누구든지 그걸 활용해서 창조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이 NIE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게 2016년도부터는 이 중학교에 그 한 3,000여 개 되는 중학이 전면 실시를 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그 학생들에게 가르칠 그 NIE 지도 강사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뭐 언론인 출신들도 있을 수 있고 네. 전문 강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 강사 풀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되고 네. 그렇다면 거기 일자리가 새로 또 많이 발생될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NIE 사업을 할 경우에 선생님들이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그 활용할 수 있는 eNI라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것도 그 활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게 또 이 판매 양이 생기고 그게 그 판매하는 것 때문에 뭐 수익도 생기고 이런 또 사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창조 경제든 뭐 창조 무엇이든 간에 거기에는 항상 창의력이 필수 조건이라고 보는데 네. 그런 것을 이미 잘 함양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재단에서는 전국 한 2,200여 개의 초중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해석하는 또는 창의력을 개발하는 함양하는 이런 그 교육들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언론이 변화의 시대를 맞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노력을 하다 보면 일자리 창출도 생길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언론이 네. 또 취약계층이나 사회약자들을 또 대변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고 있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단은 그 국민들의 정보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서 벽지나 네. 또 소외 계층이나 네.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접근권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소외 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이 무료로 신문을 네. 배달해주고 하는데 이게 언론재단 기금이 있고 언론진흥기금이 있고 또 지역신문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두 기금을 해서 그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지원 액수는 한 40억 원 정도 네. 매년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그 소외 계층, 취약 계층이라 하는 거는 뭐 소년 소녀 가정, 뭐 조손 가정, 한부모 가정, 뭐 다문화 가정, 뭐 이런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약 전국에 한 4,000여 개에 달하는 그 복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도 무상으로 그 신문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 또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 신문이나 잡지를 만드는 저 매체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신문사에도 좀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서 벽지나 또 이 소외 계층이나 이 신문 배달이 상당히 어렵고 예. 이런데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을 위해서 그 신문을 수송하고 또는 우편으로 보내는 우송하고 네.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우리 언론사에다가 연간 한 44억 원 정도의
수송 우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제 정말 언론인들의 어떤 그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이외에도 뭐 창조경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오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창조경제 공공기관이 주도한다에서는 김병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과 함께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역할과 또 역점 사항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